카마루 우스만이 저스틴 게이츠를 하빕 누르마고메도프보다 위에 놓으며 UFC 역사상 가장 화려한 업적을 쌓은 라이트급 선수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 조금 과감한 주장을 하나 해볼게. 저스틴 게이츠는 UFC 라이트급 역사상 가장 화려한 업적을 쌓은 선수야. 가장 화려한 업적을 쌓은 선수라고. 하빕이나 BJ 팬보다도 말이야. 왜 그런지 설명해줄게. 게이츠가 역대 최고의 라이트급 선수라는 말은 아니야. 가장 많은 승리를 거뒀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말하는 건 가장 화려한 업적을 쌓았다는 거야. 저스틴 게이츠는 다른 단체에서 챔피언을 지냈고 챔피언 자격으로 UFC에 들어왔어. 단순히 챔피언이었던 것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 타이틀을 여러 차례 방어한 뒤 무패 챔피언으로 UFC에 입성했지. 그리고 UFC에서 치른 모든 경기에서 보너스를 받았어. 게다가 UFC 역사상 최초로 2차례 잠정 챔피언에 올랐어. 그것만으로도 서로 다른 벨트 2개의 타이틀을 차지한 거야. 여기에 BMF 타이틀까지 추가해보자고. 그리고 이제 정식 챔피언 벨트까지 더해보자. 우리가 지금까지 본 라이트급 선수 가운데 가장 많은 타이틀과 업적을 쌓은 선수야. 벨라의 무하마드도 일리아 토프리아의 저스틴 게이츠전 패배에 대한 반응을 전했습니다. 다들 토프리아가 진 김에 더 몰아붙이고 싶어 한다는 건 알아. 걔가 평소 말도 많고 멍청한 행동도 자주 하면서 너무 건방지게 굴었던 것도 사실이야. 하지만 이번에는 토프리아를 깎아내릴 게 아니라 저스틴을 제대로 지켜 세워줘야 한다고 생각해. 특히 패디 핌렛전 이후 많은 사람이 저스틴은 끝났다고 봤잖아. 근데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퍼포먼스를 봐. 저스틴은 이미 UFC 역사상 가장 폭력적이고 가장 흥미진진한 파이터란 평가를 확실히 받은 선수야. 이제는 정식 챔피언 자리까지 올랐고 이제 저스틴은 UFC에서 자신이 차지할 수 있는 타이틀은 사실상 전부 가져본 셈이야. 앞으로 뭐가 더 남았는지도 모르겠어. 굳이 꼽자면 맥그리거와의 경기 정도겠지. 맥그리거가 할로웨이전에서 이긴다면 저스틴과 붙을 수도 있어. 엄청난 돈이 걸린 빅매치가 될 거야. 물론 할로웨이와의 리매치도 큰 경기가 될 테고 어쨌든 저스틴은 그 경기의 승자와 맞붙게 될 것 같아. 션 스트릭랜드가 어린 팬에게 조언을 건넸습니다. What's your name, Lee Kim? My name is Ethan. Ethan. You gotta be a stronger, better man, bro. Like, you would get in prison. Like, you would get straight in prison, dude. But I got like a crazy Philly show. Ooh, ooh, ooh. Yeah, no, dude. No, you got like, no. I want to get this My Chinaman bad. some bro. He's 18 years old. He's a virgin. So if there's any fat women, maybe disabled, you know, maybe with a slight handicap, autistic but not too autistic, you know, hook my boy Ethan up. 마이클 챈들러가 마우리시오 루피에게 당한 TKO 패배와 관련해 심경을 전했습니다. 걔는 팔다리가 길고 빠르고 정확해. 타격 실력도 뛰어나고 결국 경기를 끝낸 타격을 제대로 적중시켰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지. 이런 기회를 준 UFC에 정말 감사해.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다시 보기 어려울 단 한 번뿐인 미친 대회를 만들어낸 선구자 데이나에게도 정말 고맙고 하지만 내가 말했듯이 우린 행복하고 건강해. 그리고 쉽게 쓰러지지 않아. 살다 보면 모두가 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는 순간이 찾아와. 약속할게. 난 늘 그래왔듯 앞으로도 챔피언답게 반응할 거야. 더 아쉬운 건 내가 얼마나 철저히 준비했는지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이야. 내 능력이 닿는 한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 준비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다는 걸 알기에 마음 편히 쉴 수 있어. 이번에는 졌어. 하지만 살다 보면 패배를 겪을 수밖에 없어. 물론 너희는 너무 많은 패배를 겪지 않길 바래. 하지만 중요한 건 패배를 겪느냐가 아니라 그 패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야. 지금 내 상황은 대략 이래. 새벽 5시 40분 테네시주 내슈빌에 해가 떠오르고 있어. 새들이 지저귀고 있고 뒤쪽 풍경도 아름다워. 인생은 좋아. 우리 가족은 건강하고 내 곁에는 아름다운 아내가 있어. 아름다운 아이도 셋이나 있고 난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 좋은 삶을 살아왔어. 침묵을 깨고 이렇게 몇 마디 하고 싶었어. 난 너희를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 보내준 응원에도 감사해. 그리고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어. 저스틴 게이츠의 훈련 파트너이자 UFC 라이트급 파이터인 드류 도버가 게이츠가 스파링 도중 바디샷으로 자신을 쓰러뜨리는 사람에게 $500를 준다고 밝혔습니다. She has that championship mindset and heart. I mean, he gives out $500 to anybody that drops him in the body shot in sparring. I definitely have tried to earn that $500, so I know he can recover from that, and he did. And he battered Toporia's face. I mean, it looked horrible. 한편 최근 마이티 팟캐스트에 출연한 이사의 아데사냐는 코너 맥그리거와 저스틴 게이츠의 맞대결이 성사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게이츠가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맥스와 코너의 경기를 맨 앞자리에서 지켜보면 좋겠어. 게이츠와 맥스 사이에는 이미 복수전이라는 서사가 있고 코너와 게이츠가 붙으면 수많은 가족을 먹여 살릴 만큼 큰 돈이 오갈 거야. 아니 나라 몇 개는 먹여 살릴 수도 있겠지. 진짜 엄청난 경기가 될 거야. 거의 월드 비전급이야. 모두를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라고. 원칙대로라면 다음 도전자는 아르만이어야 돼. 그것도 엄청난 경기가
경기가 될 거야. 하지만 UFC는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매치업을 좋아하잖아. 코너와의 경기든 맥스와의 복수전이든 정말 미친 경기가 될 거야. 또한 아데사냐는 코너 맥그리거의 복귀전 상대로 맥스 할로웨이가 가장 적절한 선택인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어쨌든 현실적으로 코너의 상대는 맥스가 됐어. 하지만 복귀전에서 바로 그런 파이터를 상대하기보다는 솔직히 챈들러와 먼저 싸웠어야 한다고 생각해. 챈들러와는 이미 서사도 있잖아. 챈들러가 그 경기를 기다리느라 선수 생활에 몇 년을 허비한 거야. 너무 오래 기다렸어. 2년이든 3년이든 경기 없이 기다리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야. 복귀전 상대로 맥스는 절대 쉬운 상대가 아니야. 맥스는 많은 펀치를 쏟아내는 선수고 킥과 펀치를 계속 섞으면서 눈앞에서 쉴 새 없이 압박하니까 그런 파이터를 상대로 복귀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야. 하지만 큰 무대에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선수가 있다면 바로 노토리어스 코너 맥그리거겠지. 한편 오는 8월 16일 이산 마카체프와 맞붙는 이안 게리에 대해 이삼의 코치 하비에르 멘데즈는 게리가 그라운드에서 이삼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걔는 리치가 길고 변칙적이라 스탠딩에서는 이삼을 상대로 잘할 수 있어. 그런 장점은 분명히 있지. 하지만 그라운드에서는 이야기가 달라. 어느 정도 버틸 수는 있겠지만 그라운드에서 이삼을 상대로 우위를 점하지는 못할 거야. 물론 5라운드 동안 살아남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라운드에서 이삼보다 앞설 가능성은 없어. 그건 100% 확신해. 반면 스탠딩에서는 꽤 까다로운 파이터라 한 방으로 모든 게 달라질 수 있어. 킥 한 방, 펀치 한 방, 니킥 한 방으로 흐름이 완전히 바뀔 수 있으니까. 스탠딩은 다른 이야기야. 하지만 그라운드에서 걔가 이 싸움을 압도하는 모습은 전혀 그려지지 않아. 어떻게든 버티는 건 가능할 수도 있겠지. 테이크다운 방어도 준수하긴 하지만 이 싸움의 테이크다운을 막아낼 만큼 뛰어나지는 않아. 그리고 우리는 경기 전에 이 싸움이 어떤 방식으로 싸울지 계획을 세우고 들어가더라도 다음 라운드에는 좋아 이제 테이크다운 시켜 라고 지시할 수 있어. 그러다가 또 다음 라운드에는 스탠딩으로 싸우게 할 수도 있지. 이 싸움은 그만큼 모든 영역에서 뛰어난 선수니까. 션 오말리는 UFC 백악관 대회 주간 동안 알렉산드레를 제외한 토프리아 팀원들과는 모두 악수를 나눴지만 알렉산드레 토프리아만은 끝까지 자신을 모른 척했다고 밝혔습니다. 내가 일리아가 키가 작다고 몇 번 놀리긴 했어. 하지만 뭐 어쩌겠어. 걔도 나를 놀렸잖아. 내 문신이 못생겼다고 했지. 진실은 가끔 아픈 법이니까 그냥 받아들여야지. 난 걔네 팀원들과는 전부 악수하고 인사했어. 근데 걔 형만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어. 아예 눈조차 마주치려 하지 않더라고. 그냥 나를 싫어하는 거야. 최근 페레이라와 시리 간의 경기에서 불거진 후두부 가격 논란을 두고 국내외 팬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해외 팬들 사이에서는 시리 간을 향한 여론이 그다지 좋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며칠 전 ESPN 인스타그램 페이지에는 페레이라가 시리 간이 자신의 뒤통수를 수차례 불법 가격했다고 말한 내용이 게시됐는데요. 해당 게시물에 달린 댓글 가운데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댓글을 중심으로 정리해봤습니다. 간의 반칙 전술이 통하지 않았던 유일한 때는 반칙의 제왕 존 존스와 싸웠을 때뿐이야. 알렉스가 직접 입을 열 정도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알 수 있지. 심판이 경고를 줬어야 돼. 뒤통수 공격은 진짜 위험하잖아. 알렉스 말이 맞아. 나도 프랑스인이지만 저런 펀치는 반칙이야. 솔직히 난 격투기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지만 스티비 원더도 저 뒤통수 공격은 봤을 거야. 맞아. 이건 논쟁의 여지가 없어. 말 그대로 뒤통수에 엘보와 펀치를 여러 차례 맞았잖아. 오늘 공개된 인터뷰에서 저스틴 게이츠는 올해 안에 다시 경기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밝혔습니다. 난 올해 이미 2번이나 싸웠어. 내가 한 해에 2번 경기를 치르는 건 정말 드문 일이야. 이번 2경기를 준비하면서 내 몸을 얼마나 혹사했는지 생각하면 올해 안에 다시 싸울 가능성은 정말 낮아.